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왜? 자, 보시는 바가 저기에 첫 번째 줄에 공공단체 뭘 수입 조달을 위하여. 자, 일명하여 자,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위에서 지금 세 줄 나와 있는 정의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요. 그냥 세금이라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필요해요. 도로도 닦아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돈 없는 분들 보조금도 줘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올 한 해 시작을 하기 전에 예산이라는 걸 세웁니다. 예산. 아, 그래, 예산.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50조쯤 필요한 것 같아요. 1년에 국가 예산이. 그럼 50조를 걷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50조.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어떻게? 예, n분의 1, 분바이. 예, 하는 거예요. 그죠? n분의 1.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조를 인당 나눠봤더니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게요. 자, 100만 원 세금 내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하시고. 자, 선생님은요?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나 100만 원. 자, 적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내네. 어떤 사람은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근데 100만 원 내야 돼? 불공평하겠죠? 자,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얼마를 몇 프로를 걷겠다라고 하는 걸 다 법에 정해놨어요. 법. 자, 그걸 이거 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거두어 드릴 요건을 정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n분의 1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에 이거에 대해서는 몇 프로 걷겠습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사전에 알고 있으면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아, 저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니까 요걸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갑자기 나는 그 기껏 다 했더니 나중에 야, 법은 무시해버리고 자, 우리 그냥 n분의 1 걷기로 하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공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걷는데 무작위로 갖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걷는다라고 하는 거. 법률에 의해서. 자, 네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세금을 100만 원만큼을 내요. 그때 국가에서 딱 100만 원어치만 혜택을 줘요. 어떤 사람은 세금을 1년에 1억을 내요. 그랬더니 갑자기 1억 원치 혜택을 줘요. 그래요? 그러지 않죠? 100만 원 내는 사람이나 1억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는 낸 것만큼 혜택을 받으면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요. 그렇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 뭘로 냅니까? 금전으로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러이러한 게 세금입니다라고 하는 정의인데 여기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리는 뭐냐면 요거 하나예요. 금전 납부. 우리나라 세금은 전부 다 금전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는데 금전으로 안 내고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도 우리 책에 보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재산세예요. 자, 재산세는 자, 뭐가 가능해요? 예, 물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재산세 고지서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넘게 나온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은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날라오는 게 1,000만 원 이상이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건질 거 빼고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금이라 함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공공단체의 수입 조달을 위하여 자, 무슨 법? 아, 세법. 민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법은 세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이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네 가지는 뭐 쓰지 마세요 그냥. 자, 과세 대상 뭐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거냐?
납세 의무자 누구한테 거둘 거냐? 당연히 정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고 말을 해요. 과세 표준. 얼마에 대해서 거둘 건지, 그 다음에 몇 프로를 거둘 건지, 요 네 가지예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세법에다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충족하게 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거둘 수도 있고 법인한테 거둘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소득에 대해서 걷는 건 개인한테 걷는 건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한테 걷는 건 법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걷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뭘로? 금전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상속세만 뭡니까?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에 손목을 걸게요.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얘는 나와요. 얘는 재산세에 이제 다음 중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그리고 다음 중 재산세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나중에 되면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마스크 좀만 내릴게요. 이제. 딴 분도 다 쓰고 왔어요? 마스크? 다 쓰고 했어요? 아, 그러면 굳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이게 마스크 쓰고 하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면 진짜 막 땀 나고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릴게요. 내일부터는 근데 이거 뭐 어쩌고 하면은 뭐 과태료를 뭐 10만 원 낸다는 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니니까. 자, 이제 441페이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자, 거기 1번 보시면 부동산 세금 관련 정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제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지,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는 또 어떤 세금이 부과할 수 있는지, 부동산 처분했을 때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이걸 설명할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돼요. 부동산 취득 단계는 25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는 30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 단계 때 아마 이번에 31회 때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근데 이번엔 너무 가까우니까 좀 그렇네요라고 설명했는데 안 나왔어요. 32회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첫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얘예요. 얘. 자, 부동산 취득 시. 자, 부동산 보유 시. 자, 부동산 양도 시예요. 자, 근데 이걸 그냥 이제 써드리고서 무조건 외워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금방 까먹겠죠, 그죠? 그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그 암기가 필요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스토리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자,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무슨 세금 냅니까? 이거 방금 했잖아요. 뭐, 네, 취득세.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당연히 취득세 내요. 자, 보유할 때는요. 재산세, 그죠? 예,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슨 세? 지방세. 차이점은? 예, 하나는 신고해야 되고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고지서 날라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눈빛 그대로 1년 동안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죠? 나중에 되면 희미해져요. 근데 문제는. 자, 양도시에는? 예,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양도 이제 소득세인데.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까 뭐였어요? 국세였죠. 이 두 가지는 지방세였고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일까요? 고지서가 오는 세금일까요? 얘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세 한 번쯤 신고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딴 법과 다르게 조금 연배가 있는 선생님들이 좀 잘하세요. 내가 옛날에 집도 한번 사보고 재산세도 몇 번 내봤고 집도 팔아봤거든.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빠른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신 이런 분들은 가끔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직접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책을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책은 마음의 양식이죠. 그렇죠? 가을인데. 자, 어쨌든 이거 세 개입니다. 자, 다음에 아까 우리 부동산 보유할 때 조금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지만 좀 많이 가지고 있네? 이런 경우에는 뭐 걷는다라 했죠? 아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우리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세 문제, 하나 한 문제? 차이점. 그렇죠. 재산세는 지방세였고 종부세는요.
국세였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땅이 있고 부산에 땅이 있으면 재산세는 당연히 서울에서 부산에서 각각 냅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더니 이놈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한 번 더 걷겠다라고 하는 게 종부세였어요. 옛날에는 이름 자체가 종부세가 아니라 종합토지세였어요. 결국은 다른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걸 안 내고 토지만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냈는데 지금 이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이죠. 땅뿐만이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이걸 냅니다. 주변에 흔히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보면 대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땅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해서 종부세를 가지고 있으려면 땅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택은 이젠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때 아까 우리 옛날에는 취득세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세다라고 하는 걸 낸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취득세로 전부 합쳐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럴 때 내는 수수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나는 지금 강원도 비하는 아닙니다. 자, 강원도에 이제 철원에 땅을 샀는데 땅값이 50만 원이에요. 자, 평당 5만 원 해서 10평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이제 오늘도 나올 거지만 이게 만약에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세예요. 취득세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50만 원짜리 차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취득세를 내는데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요. 어쨌든 부동산 취득했는데 50이 안 되면 면세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취득세는 안 낸다 하더라도 자,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으로 옮겨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쪽에 나와 있는 취득세가 자, 요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따로 있었고 등록세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취득세가 2%였고요. 등록세는 이걸 내가 공짜로 샀는지 유상으로 샀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지었는지 취득 원인에 따라 이게 퍼센테이지가 달랐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지금 현재 취득세예요. 지금 취득세. 근데 이게 대충 한 3%에서 한 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11년도 이전에는 취득세는 2%만 내면 되고 요게 한 1, 2%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거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안 받게 되면은 이것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얘를 안 받는 건 이해가지만 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취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차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걷자. 등록명세라도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흔한 케이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얘가 부과가 될 수가 있더라. 근데 지금 우리 현재 배운 거는 뭡니까? 그렇죠. 면세점 이하예요.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 이때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근데 없죠. 잘 50만 원짜리 땅 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얘가 부과될 수 없으니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건데 등록세도 못 받네? 그럼 얘라도 받게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자, 보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걷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걷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개인은 그런데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말고 무슨 세금 할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자, 뭐 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6가지의 세목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2개, 보유 당시에 3개, 양도 당시에 1 이런데 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뭐 근로든 이자든 이런 거 내비두고 사업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 하면은 요거 세금 낸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로 볼게요. 나는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에요. 가지고 있던 땅이나 건물을 팔았습니다. 양도세 신고한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업이에요. 업. 그 사람이 사업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도세로 걷는 게 아니라 이걸로 걷어요. 종합소득세로.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종합 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매매업. 똑같이 소득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업에 따른 소득세. 그렇죠? 오케이, 되겠죠.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시험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거는.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그죠? 그나마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요거. 아,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무조건 보유할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양도할 때도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구나. 요 하나 빼고는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거 말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실제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것도 보유 단계에서 물어보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나머지 엄한 것들만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이제 어려운 걸 할게요. 어려운 거. 부동산 취득할 때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공짜로 받을 수도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줬다든지 아니면은 아버님이 아들아 일로 와봐라. 너 아파트 하나 가질래? 이게 웬 떡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세금을 내요? 상속세 및 증여세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예, 상속세, 자 혹은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 범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만 될 수 있습니다. 언급만. 아, 취득할 때 이런 세금이 나올 수가 있구나.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요. 옛날엔 시험 범위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엔 상속세, 증여세하고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였다가 그때는 공시법도 20문제, 이것도 20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에 빠지면서 16으로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까지 있었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 미쳐버릴 겁니다, 진짜. 그죠? 어쨌든 요거.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할게요. 오늘 그 이제 1교시 때 가장 그 난관이 이겁니다. 난관이 이거예요. 자, 세금 중에 부가세가 있는데 이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VAT 말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부가가치세 아니고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이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아이고 세금 이름만 들어도 예. 자, 농어촌 특별세예요. 자, 나머지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두 가지는 부가세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나올 겁니다. 지날까지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자, 부가세. 자, 딱 봐도 농어촌 특별세는 뭐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에요? 농어촌을 위해서. 지방교육세는 뭘 위해서? 그렇죠. 지방교육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하냐면 목적세라고 해요. 목적세.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근데 분명히 농어촌을 위해서 써야 되는 필요성도 알고 지방교육이 아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국가 입장에서 자, 농어촌 특별세를 걷겠습니다. 신고하세요. 할까요? 지방교육이 열악합니다. 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 냅시다. 신고하세요. 할까요? 안 해요. 지금은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조세 저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당연히 내는 거 아니야? 재산세도 당연히 내겠지. 물론 아유 많이 나왔네. 좀 뭐라 할 수는 있어도 이걸 내가 왜 내란 말은 안 하거든요.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필요는 한데 이걸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냅니다. 조세 저항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쟤네 거둘 때 은근슬쩍 그냥 10%나 20%씩 띄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냥 사람들이 당연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얘만 따로 걷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아파트를 사고 만약에 구청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고지서 날라온 거 보면은 거기에 취득세 얼마, 근데 은근슬쩍 농어촌 특별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껴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뭐라고 해요? 부가세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저기에 얼마가 붙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붙는지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독립적인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 붙을 때 같이 붙는 부가세입니다.